안녕하십니까, 할크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비거리랑 되게 관련이 많죠. 일단 스피드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 무거운 거를 들고 하는 하드 트레이닝,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오늘 방향은 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오늘은 뭐 기술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약간 트레이닝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스피드는 무엇이고 파워는 무엇이고 그거는 왜 필요하고 안정성은 왜 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자, 그 클럽을 다루는 능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구 사용법.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거의 스피드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어야 파워도 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안정성은 어떻게 키우고 안정성은 대체 무엇이냐, 뭐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키네매틱 시퀀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관절이 가동되는 순서, 관절이 가동되는 순서가 예를 들어 고관절, 흉추관절, 경관절, 손목관절, 그리고 클럽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깨에 부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 고관절까지 잘 왔어요. 고관절 오고 고관절 출발 잘했고 힙턴 잘했고 흉추관절 출발 잘했어요. 근데 경관절에서 우리가 부상이 있다면 이 전달이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경관절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잔 근육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버텨주는 근육들이 약하면 그 전달력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안정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운동선수에게는 필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깨 관절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짐볼 위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요런 푸시업만 해도 되게 안정성 운동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안정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파워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은 일단 미리 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조금 늦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성 운동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워를 낼 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파워는 어떻게 내는 것이냐.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기는 게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미는 게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 코디네이션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옆으로 뛰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위로 뛰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윙을 거기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기는 게 좀 좋은 사람이면 구심력이 좀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당기는 게 좋은 사람들은 스피드가 되게 빠르겠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그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는 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일단 그분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리 갈 겁니다. 우리 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는 게 좀 세야 훨씬 더 파워력이 좋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미는 동작이 크니까, 그래서 파워가 원래 조금 좋으신 분들이 미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프력 이야기인데, 점프력이 옆으로 뛰는 게 좋느냐 위로 뛰는 게 좋느냐, 이것도 이제 파워적인 이야기인데, 골프에서는 약간 저는 상하 운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슬라이딩의 느낌보다는 점핑의 느낌이 훨씬 더 파워를 내는 데는 도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당기는 거, 뭐 미는 거, 점핑하는 거, 슬라이딩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훈련법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가벼운 아이로, 잠시만요. 있죠. 이렇게 가벼운 아이로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벼운 아이로 훈련.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스텝을 밟습니다. 스텝. 여기서 하나, 둘. 자, 모을 때 이렇게 해서 그 몸을 사용하는 방법, 빠르게 사용하고 클럽을 자꾸 세게 휘두르는 방법을 일단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되게 무거운 애거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막 이렇게 돼요. 자, 얘로 이제 얘는 세게 하면 다쳐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얘는 원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 클럽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으짜.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클럽으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휘두르고 나면 우리가 느껴질 거예요. 아, 스피드가 그 전보다 뭐 느리다, 빠르다 라고 하면 좀 느리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가벼운 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텝 앤 고, 스텝 앤 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서요, 클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느껴져요. 아, 스피드 훈련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근데 스피드 훈련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스피드가 줄어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왜 그렇냐? 스피드는 결국 이제 파워가 있을 때 나거든요. 파워가 떨어지고 나면 스피드는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신경계 쪽에 이제 nervous syste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근데 한국말을 정확하게 이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거를 신경계 메모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속도를 기억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신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뇌 쪽에서 이제 손해에서 보통 이렇게 속도를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nervous syste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이의 이제 속도감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게, 뭐가 속도를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가벼운 걸 먼저 많이 휘둘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늘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무거운 클럽이 들어오더라도 속도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이 시스템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건 보통 육상,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스켈레톤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이제 단기간에 스피드를 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통 육상 같은 경우에 내리막을 이렇게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리막 때문에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에요. 스피드 훈련은 많이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피드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표현 드리고 싶고, 스피드 훈련하실 때 뭐 필요한 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거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트레이닝 파트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분.